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문재인의 최측근인 김경수가 여론조작 혐의가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인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곧 재수감돼 남은 형기 21개월을 감옥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가 지은 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형량이지만 관련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은 법이 미비된 측면도 있습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대법원의 선고 이후에 나온 김경수 본인과 문재인 그리고 여당 관계자들의 반응입니다. 청와대에선 김경수 유죄 확정에 대한 문재인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난 대선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핵심 참모의 선거 관련 유죄가 확정됐는데 입장 공개를 꺼리는 문재인의 이 같은 태도는 국가 지도자 자격이 없었던 그의 무책임한 행태와 수준을 새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수의 진정성을 믿는다느니 또 진실은 영영 찾을 수 없게 됐다느니 그런가 하면 증거 없는 재판이었다는 등 범죄자 김경수를 감싸는 파렴치한 이들의 태도는 국가의 근간인 사법체계를 판결이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에 위험한 세력들이라는 것이 재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김경수가 대법원 선고 후에 보인 반응, 그리고 문재인 역시 선고 후에 보인 반응에 묘한 연결점이 드러납니다. 이번 사안은 결코 문재인이 침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자신의 핵심 측근의 선거운동 관련한 유죄 선고가 나온 만큼 최소한도 국민 앞에 송구하다는 유감 표명 정도는 마땅히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다는 것은 역으로 김경수 유죄 관련한 문재인의 궁색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유감 표명을 하려니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고 김경수의 범행을 자신은 몰랐었다거나 김경수는 무죄라는 식으로 옹호 발언을 하려니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무책임하고 황당한 거짓 해명을 한다는 강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은 결국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반응을 보인 것인데 이것은 결코 오래갈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김경수의 여론 공작을 문재인이 전혀 몰랐다고 믿을 국민은 일부 극성 친문 지지층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대선 운동 과정에서 문재인 부인 김정숙이 느닷없이 드루킹 조직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한 사실은 문재인도 드루킹 조직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요 정황 증거입니다. 문재인과 김경수의 특별한 친밀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전 관련해 문재인이 김경수가 드루킹 조직과 접촉해 벌이고 있는 선거 운동에 대해 모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인 김정숙을 대신 내보내 드루킹 조직을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후에 김경수가 보이는 반응에서도 문재인의 수상한 침묵의 배경에 대한 상황 파악이 가능합니다. 현재 도지사로 사회 지도층에 속한 자이고 대법원에서마저 유죄가 선고된 만큼 이번 선고 결과 관련해 이유 불문하고 국민께 심력 끼쳐 죄송하다고 머리 숙였어야 마땅한데 김경수는 그러한 반성이나 사과의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거나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한 발언을 했습니다. 김경수의 이 같은 태도는 대법원이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감옥에 넣었다는 항의의 뜻이 담겨 있거나 아니면 주범은 따로 있는데 자신이 독박 쓰게 된 상황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3심이 모두 인정한 댓글 조작 범행에 대해 김경수가 완벽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의 이러한 발언에 담긴 속뜻은 이번 사건의 주범격인 문재인을 겨냥한 발언의 의미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경수는 대법 선고 후 야당으로부터 문재인 당선에 중대한 하자가 드러났음을 지적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한마디 반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당은 지난 대선에 나타난 민의를 왜곡 말라거나 또는 자신 때문에
문재인에게 피해가 가게 돼 죄송하다는 등의 입에 발린 상투적인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로 이번 대법 선고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지난 대선 여론 공작에 문재인, 김경수 둘이 공범 관계였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일로 김경수는 독박쓰게 된 데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측면이 있습니다. 김경수는 이번 사건으로 정계에서 완전 퇴출당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김경수가 2028년 4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물리적인 시간일 뿐 민주주의 선거 제도에서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김경수가 기간이 지나 피선거권을 회복한들 다시 선거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명이 죽을 때까지 그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수가 겉으로 구체적인 표현은 하고 있지 않지만 문재인에 대한 원망이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문재인을 돕다가 감옥에 갔거나 가게 생긴 참모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문재인은 어떠한 사과도 유감 표명도 한 바 없습니다. 대신 검찰 조직 죽이는 걸로 해결책을 찾았지만 그것도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김호수 검찰 조직이나 공수처가 당장은 문재인 눈치를 볼 수도 있겠으나 이 조직들이 언제까지 문재인의 범죄 혐의를 봐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문재인으로서 더 심각한 위기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가 그간 벌인 대국민 정치 사기극에 대한 법원으로부터의 청구서가 계속해 날아들 것이란 점입니다. 김경수 유죄 선고가 그 스타트를 끄는 것이고, 앞으로도 유죄 선고가 예상되는 재판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정권의 전 조직이 총동원돼 벌인 울산 선거 공작 사건에 대한 재판, 조국이 문재인을 형으로 부른다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과 자녀 입시 비리 관련해 피고인으로 받고 있는 재판, 백운규, 최이봉 등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받고 있는 재판, 이소민이 불법 출금 수사 방해로 받고 있는 재판 등 여러 권력형 사건 재판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이들 재판들 중엔 내년 3월 차기 대선 이전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재판들도 꽤 있습니다. 모두가 문재인과 직접적으로 혹은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건 재판들입니다. 그간 대국민 사기극 정치로 정치적 이득을 누려온 문재인에게 법원의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